하여튼 이런 변동성이 지난 주를 아마 정점으로 찍은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5,300 정도 찍고 이제 좀 6,000 와, 5,300까지 네, 갔습니다. 5,300까지 장중에 찍고 지금 네. 한 6,300, 6,500대 네. 전후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일단 이 지금의 현재 이 증시 흐름, 네.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예견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뭐 그 레버리지 ETF 이런 문제, 그리고 많은 자금들이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 반도체 산업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은 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정시가 굉장히 좀 보기 좋게 가려면 맥주 이렇게 따르면 한 몇 프로가 거품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글쎄 위에 한 20-30%? 20%? 저는 한 1-20%. 예, 너무 거품 양이 많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거품과 그 나머지 80%의 그 맥주 이렇게 가면 가장 맛이 좋듯이 이 정시도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자금이 한 80%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가격 전망 투자를 하는 그런 자금들이 한 20%이 정도 돼서 가면 균형 있게 건전하게 저는 장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 맥주 거품량이 너무 많았죠. 너무 그랬죠. 많았고 뭐 한 40% 50% 이렇게 많은 양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맥주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 맥주도 추가적으로 확 들이부으면서 거품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맥주들도 이렇게 밖으로 거품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좀 시간은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추스려지기에는 아직도 많은 자금들이 그런 자금들이 좀 비중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수로 봐서는 그때는 뭐 8,500 뭐 이러니까 제가 좀 비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6,500선은 뭐 적정선에서 그렇게 낮지 않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그냥 이빨 깨물고 견뎌도 되실 것 같다. 이런 걸 많이 우려했었거든요.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개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손해봤죠. 거의 뭐 얘기 들으면 7,500에서 8,300 이 사이에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그런 돈들이 또 지금은 그보다 몇십 프로 낮은 그런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저는 지금은 조금 그런 과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매도할 필요는 좀 없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계속 이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초반대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 하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이 삼성전자의 그 실적을 계속 우리 주식으로 그거를 정가해서 받아서 향유하려면 장기 투자로 가야 되고 그리고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좀 그때부터 그 삼성전자의 그 좀 앞으로의 그 변동성이 예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우리 개인들이 성산이 적으니까 우선주로 많이 바꾸셔서 장기 투자하시라. 배당을 많이 받는. 예, 배당도 많이 받고 우선주가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작으니까 마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을 거다. 그렇게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0만 원대는 이제 좀 거품이 좀 있다, 좀 비싼 차원이다, 비싼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준은 다시 좀 이렇게 추스려 들었기 때문에 좀 그런 비싸다 뭐 이런 국면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 계속 가지고 갈 만한 구간이다.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아직도 조금 저 같은 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 예, 더 빠져야지 뭐 사겠지만은 저는 그냥 삼성전자의 실적을 같이 향유하면서 가는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정도 그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 정도에서는 계속 좀 견뎌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그 시장이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손실 보신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두 배 레버리지 ETF 네. 이것에 대한 부작용 뒤늦게 이제 뭔가 규제들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그 뭐 이미 뭐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다음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된 보완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아, 레버리지 ETF에 대한 네. 보완책요? 레버리지 ETF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뭐죠? 뭐 증거금을 뭐 더 올린다, 이런 3,000원 올린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물 이렇게 쏟아 놓고는 그 물을 그 흙하고 지금 같이 주워 담는 그런 형국이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계속 그 우리 자본시장을 공고히 하고 바닥을 계속 다져주는 거예요. 지금 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금 이 그릇이 안 새게 돈들이 그릇이 안 새게 뭐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타격을 좀 받았지만은 전체 주식 시장에서 돈들이 안 빠져나갈 수 있게 뭐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은 매력적인 주식 시장이고 지금 특히 지금 정도 지수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때는 좀 장려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전체 자본시장. 자본시장을 더 강하고 그릇이 안 깨지게 이렇게 하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어제 그 발표가 됐죠.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일단 저는 ISA는 좀 한 90% 찬성. 네. 요거는 그런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는 그 계좌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좋은 그 계좌거든요. 네. 이게 보면 1인당 한 2억 정도씩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몇만 저는 이런 계좌 정도면 뭐 최소 100만 계좌 그러면 이제 100조거든요. 100만 200조인가요? 200조. 200조에 2억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에서 증액을 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새로 거예요. 만드는 ISA. 예, 성장 ISA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내 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거는 그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그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무제한 비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저는 요번에 그 레버리지 ETF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왜 자꾸 요게만 집중하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본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그렇죠.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제 혜택,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그렇죠. 뭐 예.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럼 네. 나오는 얘기가 무슨 한국에 뭐 금투세도 없는데 무슨 네. 세제 혜택 받을 게 뭐가 있냐. 네. 근데 이런 거잖아. 네, 배당 소득세 이제 비과세 그 2억 투자한 것만큼 이게 옛날에 있었다가 2011년인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때는 계좌가 아니고 그때는 투자 종목별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서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만큼 이 계좌의 금액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2억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고 네. 그냥 다 소득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좋은 보면 10% 배당 주는 주식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사세요. 이것들 해가지고 배당 거기에도 세금 안 나가고. 안 나가니까 이제 10%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자금들이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주고 바닥을 다져주고 그 위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들이 가격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ISA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금액도 더 상향시키고 이번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좀 아쉽지만은 뭐 오케이인데 한 최대한 어느 정도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한 뭐 3억에서 5억 정도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거를 뭐 중간에 계속 어차피 만기가 되면 또 늘려주고 이런 건데 지금 어차피 그렇게 늘려줄 거 지금
이 계좌는 평생 가도록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립 서비스도 해주면 그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장기 투자자들이 돈들이 들어오는 그 중간에 이제 또 그런 가격 전망 투자 이런 것도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맥주가 있어야지, 맥주가 80% 있어야지 거품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진짜 그 장기 홀더들이 투자자들이 딱 주식을 가지고 있어줘야 네. 이게 안정감 있게 작은 주스 가지고 이게 주가들이 올라가는 건데 네. 그 미국의 101 슈퍼 101인가요? 그걸 뭐라 그렇죠. 그러죠? 401. 401. 네. 자꾸 10. 네. 401. 슈퍼 401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근데 진짜 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혹은 뭐 그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억 원 한도까지는 이걸로 하면 네. 충분히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당으로서 생활비도 쓰게 되는 이제 그런 건전한 그 정시의 역할을 또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거고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또 한 축이 있었는데 그 축은 완전 망가져서 이번에 안이 나왔어요. 그게 뭐였나 하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었고요. 그렇죠. 굉장히 그 대통령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대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나온 안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아니고 주가 누르기 장려법이다. 강제성이 없다. 네, 지금 보면 뭐 청와대나 국회나 이소영 의원이 그 낸 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면 자, 저 방향입니다. 저 방향으로 한 1km 정도까지 1km 정도밖에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대포를 쏘세요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그 밑에 경제 관료들로부터 나온 안은 보니까 방향은 그쪽으로 하는 척 했는데 뽕 쏘니까 100m 가고 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아무 쓸데없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의 부작용을 주는 그런 지금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법안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갖는 게 예. 저도 그냥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니까 그냥 그걸로 생각하는데 예. 방지법이 아닌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주가 눌러놓고 나중에 약간 그러니까 1,000억짜리 회사를 100억으로 주가를 눌리잖아요. 누르면 나중에 100억이 아니고 130억으로 계산해 줄게 라고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주는 그런 이상한 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절대로 통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법하고 이소영 법하고 이렇게 그게 병합이 될 것 같아요. 병합이 되어서 저는 예상이 그냥 청와대 아니면 그 이소영 안 그쪽의 방향으로 다시 좀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개정돼서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이 이쪽 그 금융당국에서 나온 대책 안들 네. 방향 좋은 거 두 가지. 네. 하나는 슈퍼 ISA.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요것도 2억이 아니라 한 3억이나 5억 정도 늘리면 더 좋았을 그리고 이게 텐데, 예. 자 1인 1계좌 평생 네. 간다. 이래야 이거 내가 몇 년 만기고 뭐 10년 뒤에는 뭐 그만 피곤하게. 스탑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주가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네. 이게 그 강제성이 있는 네. 방식으로 해줘야지 장려. 네. 그러니까 뭔가 알아서 해 이런 예. 식으로 가이드라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요거 좀 쉽게 약간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은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건가 하면 1,000억 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00억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2,000억으로 빌딩을 하나 사셨어요. 네. 빌딩을 사셨는데 그 빌딩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정려를 하면 2,000억에 대해서 정려나 상속 가액이 매겨지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으세요. 어떤? 법인을 하나 상장시켜 가지고 그 법인에서 그 2,0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주가를 막 누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주가를 막 눌러 가지고 100억으로 만들어요. 시가총액을. 그래서 그걸로 정려나 상속을 하면 고금액으로 낮게.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조세 정의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그렇죠. 방식을 지금 많은 그 대주주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자산가치 그 회사 자산가치 그 주가 대비 자산가치 보면 PBR 네. 0.1, 0.2 이런 것들이 많거든. 네, 많잖아요. 0.3. 예, 예. 그게 비상장이 되면 계산 방법이 적어도 그 자산 가치의 80%까지는 그래도 상속 가액으로 매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장은 가격으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작용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이거 잘못된 거니까 제대로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상속세 없애주세요. 뭐 이런 근데 그 주장은 아닌 거죠. 이게 그거는 다른 문제고 이런 거를 제대로 조세 정의상으로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2천억짜리를 100억으로 누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소액 주주들이 손해를 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럴 거면은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죠. 아니면 자기가 다시 다 사가지고 그냥 다시 상장 폐지를 하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이거 2천억짜리 빌딩 있으면 이거 80% 적어도 80% 1,600억 정도까지는 가액을 매겨서 상장이나 증여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자꾸 주가도 안 누르고 주가도 100억, 200억 안 만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둘 거 아니냐. 뭐 그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하고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그 기재부인가요? 이제 재경부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나온 법안은 뭐냐? 그거 눌러가지고 만약에 100억이야. 100억인데 너희가 그 기업들 중에 코스닥 10% 최하위 10%가 아니면 괜찮아. 그냥 100억으로 해도 돼. 근데 최하위 10% 안에 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시를 좀 해야 돼. 좀 보고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100억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130억으로 해. 30% 할증을 해서 그렇게 가액을 매기는 걸로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장려법이다. 주가 눌러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